시모가 집착이 너무 심해서 다른 분들도 이러는지 조언 좀 받고자 글을 적어봅니다. 우선 저희는 30대 초반이고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가 있고 맞벌이로 그럭저럭 남편과 아이와 함께 화목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신혼 때 시부모님 댁 근처에서 살 때 불이 꺼져 있거나 차가 안 보이면 나 빼고 어디 간 거냐? 둘이 어디를 갔길래 불이 꺼져 있니? 차는 어디에 세워놨니? 너희끼리만 재밌는데 놀러 갔니? 등등 이런 얘기를 하시는 시어머니. 처음엔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구나 했는데 점점 횟수가 많아지니 좀 무섭더라고요. 집 방문은 당연하고 나중엔 집 비밀번호 알아내려고 집요하게 물어보시는 거 피하려고 스트레스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남편도 그러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우리 엄마 나한테 관심도 없었는데 결혼하고 왜 이러지? 라고 말이죠. 그나마 남편이 요리조리 잘 피하고 잘 막아줬어요. 그리고 애 낳고 시부모님 댁과 거리가 좀 있는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솔직히 정말 좋았어요. 제발 관심 갖지 않으시길 바랬는데 이번에는 제 카카오톡 얼굴 사진 정말 많이 클릭해서 보시더라고요. 뭐 거기까진 상관없었어요. 카카오톡 얼굴 사진의 엄마들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보통 저는 많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바꾸거나 적으면 한 달에 한 번을 바꿉니다. 사진도 내 아이 사진 혹은 우리 가족 사진, 야외에서 찍은 외출 사진에서 찍은 사진들이요. 그냥 평범하다고 생각해요. 시어머니가 사진을 보시다가 페이스톡 누르신 적도 많고 사진에 대해 물으신 적도 많습니다. 여긴 어디냐, 누구랑 갔냐, 우리 아들이랑 같이 갔느냐 등등. 보통 친정 부모님께서나 친구들은 어머 사진 예쁘다, 좋은 것 같네, 재밌어 보인다, 여기 어디냐, 나도 가야겠다 등등 이런 말들인데 시어머니는 추궁이에요. 집요한 말투로. 심지어 아이는 묻지도 않습니다. 자기 아들에 대한 말만. 뭐 아이 안아주신 적도 없고 밥 먹여주고 그런 거나 따스한 표현은 전혀 없으세요. 그래도 거기가 끝이기에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노력을 했죠. 근데 얼마 전 남편과 아이랑 저 셋이 야외 나들이를 갔다가 사진 찍은 걸로 프로필 사진을 해놨는데 역시나 보셨더라고요.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이번에 술을 많이 드시고 취하셔서 남편에게 전화해서 너희들끼리만 좋은 곳 다니냐? 나 외롭다. 이렇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남편과 저는 술을 안 먹습니다. 그리고 즐기지도 않기에 술 취한 사람이 말할 때 싸우지 않고 좋게 넘어가자 이래요. 남편이 전화통화 내내 네 알겠습니다. 네, 솔직히 이 전화만 들으면 시어머니 마음 100번 이해할 수 있겠지만 앞뒤 사정을 아는 저는 화가 나요. 그래서 프로필 사진 그 후로 지우고 아무것도 안 해놨습니다. 일단 같이 어디 가고 싶으신 건 알겠어요. 근데 어린아이랑 같이 외출하면 어렵고 아이에게 맞춰줘야 하지 어른한테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밖에서 먹는 음식 외식을 할 때도 아이 식사 고려하지 않고 곱창집이나 빨간 음식만 고집을 하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밑반찬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식당에 가서 동치미 국물에 밥 말아 먹었습니다. 어딜 가든 아이 낮잠 이해해주지 않으세요. 그깟 낮잠 한번 안 자면 죽니? 라며 절 몰아세우시는데 진짜 그 낮잠을 안 자서 애가 하루 종일 찡찡대고 다크 내려오고 아픕니다. 애 아프면 우리 아들 어릴 때 안 아팠는데 니 닮았나 보다 이러십니다. 남편도 다 알고 제가 스트레스 받는 걸 알고 있기에 굳이 우리 부모님이랑 어디 가자 이런 말은 안 해요. 하지만 제가 시부모님 흉 보면 남편도 어찌됐든 자식이고 부모니 속상하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부분을 서로 꺼내지 않고 마음 상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말을 좀 여과 없이 막 하시는 분이라 결혼 초부터 이거보다 더 심한 말들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질투인지 뭔지 결혼하고차 시아버지 밥상 차려드렸는데 시아버지랑 남편 모두 밥 싹싹 다 먹고 맛있다며 남편은 2공기나 먹었는데 시어머니는 딱 3입 드시고 입맛이 없네라며 후져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뚱한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TV만 보시다 가시고 나중에 사돈 식사 자리에서 저희 엄마한테 너무 맛이 없어서 못 먹었다며 그게 사돈한테 할 소리인지 저희 엄마 너무 속상해 하셨습니다. 진짜 이런 건 카톡 사진에 비하면 그냥 코딱지 크기 수준이에요. 아무튼 주변 사람들 다 왜 네가 사진을 지우냐, 무슨 일 있느냐 연락이 계속 옵니다. 요즘 사람들 카톡 사진으로 다들 감정 표현, 일상생활을 공유하잖아요. 결론은 분명 저희 시어머니 물어보실 거예요. 땡땡어미야, 왜 너 카카오톡 사진이 안 보인다니?
그럼 저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예의에 어긋나지 않게 시어머니가 제대로 알아듣게 잘 말하고 싶은데 항상 시어머니가 말하는 게 상상 초월이라 기가 막혀서 제대로 대답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엔 잘 대답하고 싶은데 뭐라고 하면 좋을지 조언 좀 해주세요. 후기. 많은 조언들 정말 감사합니다. 사람 본성은 잘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 조언처럼 그분이 저에게 직설적으로 말한다 해서 저도 똑같이 말하면 어른에게 대드는 버릇없는 며느리가 될 뿐, 옳은 말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 게 이 세상 어른들 생각이니, 그리고 카톡을 차단하며 얼굴 사진이 안 보이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건 최악의 상황일 때 차단을 할게요. 아니나 다를까 제 프로필에 아무것도 없으니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정말 하루 종일 제 것만 확인하시는지 왜 카톡 사진에 아무것도 없냐? 핸드폰 바꿨냐? 하시길래 말했네요. 친한 친구 하나가 사진을 바뀌며 언제 갔냐? 어디냐? 누구랑 갔냐? 집요하게 물어서 스트레스 받아서 이제 사진 안 올리려고요 라고 그랬더니 당황하셨는지 3초간 아무 말도 없으시더니 뭐 그런 할 일 없는 친구가 다 있냐 하더니 끊으시더라고요. 당황한 티가 엄청 나더라고요. 찔리셨는지 그 뒤로는 프로필에 대해서는 언급 일절 없으시네요. 한 번 더 간섭하시면 그때는 대놓고 말하고 차단하려고 했더니 본인한테 하는 말인 거 느끼시는지 반응을 안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알려준 좋은 방법 덕분에 방법이 먹혀서 정말 다행이네요. 시모에 간섭이 없으니 정말 너무 편하네요. 저처럼 직접 말 못하더라도 꼭 돌려서 사이다 날려주세요. 말 안하고 가만 당하고만 있으면 화병 납니다. 다시 한번 조언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댓글. 님, 예의 바르게 그렇게 호구처럼 군이 어머님께서 선을 넘기죠. 기분 나쁘다, 서운하다 당당히 말해야지. 그래야 어머님도 조심하는 겁니다. 오히려 갈등이 심해져 나중에 폭발하던지 화병이 생기니 그때그때 감정을 표현하세요. 어머님 매번 프로필 사진 보고 추궁하시니 너무 부담스럽고 불편해서요. 아이 어릴 때 아이에게 이것저것 체험해주고 보여주는 게 부모로서 당연한 거잖아요. 매번 추궁하시고 서운하다고 하시니 차라리 몰래 다니려고요. 라고 당당히 말씀하세요. 그래야 달라집니다. 두 번째 사연.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이게 5개월째인데 연애 때도 아끼고 사는 게 눈에 보였지만 절약해서 큰일을 도모하는 그런 사람일 거라 생각만 했지 이렇게 바보일 줄 상상도 못했네요. 결혼 전 자취하던 남편 집에 가보면 3분 요리, 참치 도시락 등 즉석 음식이 주를 이루고 외식은 데이트할 때만 하고 집에서 노는 날은 배달 음식은 절대 시켜 먹지도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인스턴트는 한 끼에 꼭 한 개씩만 먹고 덕분에 집에서 먹는 밥은 매끼 혼자 대략 정말 많아봐야 3,000원 정도의 식사를 할 수 있었죠. 근데 결혼해서 보니 한 달 식비가 6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요리는 제가 잘해서 요리, 설거지, 욕실 청소는 제가 청소, 빨래는 남편이 합니다. 하루 아침 저녁 두 끼를 먹고 맞벌이지만 맛있는 거 많이 해주고 싶어 장 봐서 스테이크나 해물탕, 게장, 갈비 잡채 등등 매일 저녁을 진수성찬으로 차려줬고 아침은 항상 커피 내리고 빵, 달걀, 베이컨, 수프 같은 브런치도 먹었습니다. 근데 이 남편놈이 식비가 많이 나왔다고 투덜투덜 거리는데 왜 이리 꼴보기 싫을까요? 평일 22일 동안 2끼씩 2명 88끼를 먹었고 주말 동안 3끼씩 2명 48끼를 먹어 136끼를 먹었는데 한 끼에 4,500원 수준인 거야. 너무 비싸게 먹어 우리. 이러다간 식비로 우리 버는 거 다 나가겠다 라고 합니다. 나 참 종이 쪼가리에 적어 써서 계산했을 생각하니까 왜 저렇게 궁상맞아 보이던지. 어느 날은 그냥 김치찌개 먹고 어떤 날은 갈비찜도 먹는 거지. 아니 그것보다 한 달 60만원이 그렇게 가소비인가요? 생활비도 반반 모아 쓰는데 식비로 30만원 내는 게 사치인가요? 자기는 자취할 때 한 달 식비 15만원 정도밖에 안 썼대요. 그 소리를 2개월째 내내 달고 살길래 15만원만 내라고 했습니다. 나는 30만원 내고 사람다운 밥 먹고 살겠다고. 그래서 그 뒤로 아침에 밥에 참치 하나, 저녁에 밥에 카레 하나 이런 식으로 주고 뭐 3분 요리도 생각보다 종류가 다양하대요. 미트볼 함박 스테이크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거 돌아가면서 차려줬었습니다. 물론 저는 정상 식단으로 먹고요. 또 지 자존심에 제 반찬에는 손 안 댑니다. 그러더니 일주일도 안 가서 혼자 폭발해서 밥이 이게 뭐냐고 하네요.
그래서 그럼 네가 차리라고 하고 이번 달부터는 그냥 청소구역 나누고 빨래 각자, 설거지 각자, 밥 각자해서 먹어보자고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일주일째 인스턴트를 먹더군요. 한 소리 했습니다. 밥이 이게 뭐냐던 사람이 왜 똑같이 그런 밥을 먹고 있냐 그랬더니 지금 좋은 거 먹는다고 유세 부리냐네요. 정신 이상자 아닌가요? 당신애도 똑같이 그거밖에 못 먹을 거면서 왜 뭐라고 하느냐고 15만원 내고 그럼 그 이상 뭘 바라느냐고 너 같은 놈이랑 애 낳고 살 내 앞날이 막막하다고 애 갖는 거 더 생각해보자 내질렀더니 저더러 냉혈한이라고 합니다. 지 남편이 이렇게 먹는데 신경 하나도 안 쓴다고요. 이거 미친놈이구나 싶어서 지난 토요일 주말에 시댁 갔을 때 남편 옆에 있는 거 개의치 않고 그냥 다 말했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인지도 모르겠다고 할 수만 있다면 어머니한테 다시 반품해 버리고 싶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 저한테 사과하시고 애가 없이 살아서 그렇다고 없이 키워서 그렇다며 미안하다고 내 탓이라고 눈시울을 붉히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어제 회사 갔다가 오니까 집 앞에서 어머님 반찬 바리바리 싸들고 계단에 앉아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비가 요란하게 오는 날인데 차도 없이 버스 타시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니 또 찡하기도 했네요. 오셔서 왜 전화 한 통 안 하셨는지 미리 연락 주셨으면 비밀번호라도 알려드려 들어가셨을 텐데 하니 자긴 괜찮다고 우산에 빗물이 거의 없는 게 분명 오래 기다리셨는데 온 지 얼마 안 됐다고 얼른 들어가자 하셨네요. 따뜻한 차 먼저 드리고 가져오신 반찬 내어 저녁 준비해 남편 와서 같이 먹고 남편이 차로 모셔다 드리고 왔습니다. 반찬에 뭐 동그랑땡, 장조림, 김치, 동치미, 제육, 갈치조림 등등 많이도 해오셨더라고요. 앞으로 너희 일하느라 힘들 테니 내가 반찬에다 주겠다고 밥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던 게 너무 죄송스럽기도 했네요. 어머님께 죄송해서라도 남편 오면 잘 말해봐야지 마음 먹었습니다. 근데 이 자식 정말 그냥 정신 이상자더라고요. 오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넌 네가 해주지는 못할 망정 엄마가 저렇게 싸들고 오게 하냐 하는데 저 진짜 혈압 올라서 욕지거리 하고 친정에 왔습니다. 짐승 새끼가 따로 없다. 진짜 치가 떨린다. 너한테 구구절절 설명해봐야 그 멍청한 머리로 알아듣지도 못할 거고 말하기도 지쳐 내가 흔히들 말하는 그 멍청한 완전체 남편을 데리고 살았었네. 네가 15만원으로 즉석밥밖에 못 먹는 건 당연한 거고 내가 네 돈으로 15만원으로 네 즉석밥 차려주는 건 능력 없는 거냐?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한 달 밥값 30만원도 못 내는 네가 난 더 형편없고 능력없고 찌질하다 라고 내지르고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이런 일에 월차 쓰고 감정 소비하고 너무 힘드네요. 지가 미안하다고 와서 얘기하자며 메시지가 와 있긴 한데 어차피 말해도 못 알아들을 거고 여기 쓴 글 거짓말 하나도 없으니 이 글 그대로 보여줄 거거든요. 제발 저 정신 이상자 정신 좀 차리게 욕 한 바가지 시원하게 부탁합니다. 댓글 나중에 애 낳으면 애 이유식 할 때 소고기 먹인다고 개거품 물고도 남을 사람 같습니다. 진짜 반품이 시급합니다. 세 번째 사연.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6살이고 결혼은 아직 하지 않았어요. 새언니랑 오빠가 관련된 일이라 많은 경험 있는 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제목 그대로 새언니가 저에게 돈을 빌리고 싶어 하는데 저는 친구끼리도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지 않아요. 처음에 새언니가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저는 거절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오빠까지 같이 나서서 돈을 빌려달라 계속 부탁을 하네요. 새언니는 저랑 동갑이고 오빠랑 올 4월 결혼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비 새언니라 해야 하는 게 맞겠지만 저희 부모님도 새언니도 오빠도 예비 새언니라 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새언니라 부르라고 해서 그렇게 부르고 있고요. 오빠네 신혼집은 저희 부모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저는 상견례에 참석하지 않아서 나중에 대충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신혼집 안에 가구며 주방 식기 등 등등은 다 새언니가 혼수를 해오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새언니가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새언니는 사회 초년생이라 돈이 별로 없다고요. 언니네 부모님께서 웬만한 혼수는 장만해 주셔서 큰 어려움은 없는데 문제는 식기라고요. 언니가 예전부터 꿈꿔왔던 브랜드가 있는데 자기는 꼭 그 브랜드에서 그릇이며 식기들을 다 사고 싶대요. 근데 언니네 부모님께서 큰 것들은 이미 다 해주셔서 이것까지 손 내밀기가 죄송스럽다고요. 근데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이고 축복받아야 할 신혼인데 꼭 그 식기들을 쓰고 싶다며 저는 같은 여자이니까 이해할 거라며 연락한 거랬어요.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를 하더니 딱 1,000만 원만 빌려달래요. 자기가 이것저것 계산해보니까 600 정도 나오는데 깔끔하게 그냥 1,000 빌려주면 저 결혼하기 전에 무조건 갚아주겠대요. 저는 남자친구가 있지만 저희는 아직 결혼 얘기도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 남자친구 있다는 것도 얼마 전에 아셨고요. 대체 어떤 걸 사면 600만 원 가량이 나오나 싶어 그 브랜드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본인이 좋아하는 브랜드가 하나하나가 아니라 두세 군데 된다고 그냥 돈만 빌려달래요. 싫다고 그랬죠. 저도 사이 초년생인데 1,000만 원이 어디 있나요? 근데 그 다음엔 오빠까지 같이 합세해서 빌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모님께 얘기해서 돈 좀 빌릴 수 없겠느냐고요. 1,000만 원만 좀 만들어서 빌려달래요. 내가 지금 뭘 들은 건가 어이가 없었지만 정신 차리고 말했습니다. 왜 내가 그래야 해? 오빠가 엄마 아빠한테 말해 라고 하니까 오빠는 이미 집을 지원받아서 더는 말을 못한대요. 이게 몇 번이고 반복되니까 저도 짜증이 나서 오빠한테 따졌습니다. 아니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주방용품을 사. 왜 내가 엄마 아빠한테까지 돈을 빌려서 그걸 오빠 빌려줘야 하냐? 오빠가 양심이나 있는 사람이냐? 하고 따졌죠. 그렇게 오빠한테 통화로 따진 다음날 새언니가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한다고요. 같은 여자로서 그런 로망도 이해 못해주냐고요. 이때 싸웠어요. 저도 화가 폭발했거든요. 아니 1,000만 원이 누구 집 개 이름이에요? 26살이 부모님께 돈 1,000을 빌릴 일이 뭐가 있나요? 사지도 못하는 비싼 거에 욕심내지 말고 지금 형편에 맞는 걸로 장만하지. 시누이한테 돈 1,000만 원을 그것도 시부모님께 돈까지 빌려서 만들어 달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언니 양심 좀 지켜요 라고 말했네요. 그랬더니 오히려 따지네요. 누가 돈 1,000 다 빌려달라고 했느냐고요. 아무리 사이 초년생이라도 아가씨도 모아둔 돈이 있을 텐데 거기서 부족한 금액만 빌려다 주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받아들이냐 하네요. 그리고 저는 아직 결혼 전에다가 부모님 집에 살아서 크게 지출할 일도 없을 테고 저 나중에 결혼 전까지 갚아주겠다는데 이게 사람 양심 운운할 일이라며 오히려 저한테 서운하대요. 이렇게 둘이 싸우고 서로 연락을 안 합니다. 근데 새언니가 오빠를 계속 시키나 봐요. 오빠가 계속 연락이 와서 화 풀어라. 원래 결혼 전 여자들은 다 예민해진다더라. 여자들이 결혼에 로망이 있다더라. 너도 나중에 다 겪을 일이다. 이러면서요. 짜증나서 지금 오빠 톡도 안 읽고 전화도 안 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제가 아직 결혼을 하지 않고 있고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고 있다지만 작년에 취업했는데 제가 돈을 모았으면 얼마나 모았겠습니까? 생각 같아서는 부모님께 다 말해버리고 엎어버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새언니네 측에서는 무리한 평수를 요구해서 저희 부모님 그거 맞춰주시느라 무리하셨을 때도 저 오빠한테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부모님께서 많이 무리하셨다는 걸 제일 잘하는 오빠가 부모님께 뭔가를 더 바라려는 모습이 저는 너무 실망스러워요. 오빠도 결혼식 비용이며 신혼여행 비용까지 다 부담하느라 새언니가 원하는 그 로망을 맞춰줄 수가 없대요. 결혼식장이랑 드레스 촬영부터 시작을 해서 새언니가 신혼여행으로 원하는 휴양지, 원하는 호텔, 거기다 비행기표까지 비즈니스로 끊었습니다. 웨딩 촬영도 3번이나 했네요. 새언니가 공주놀이한 사진 많이 가지고 싶다고 해서요. 없으면 형편에 맞는 걸로 장만해야 한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말 어찌 해야 할까요? 후기. 안녕하세요. 많은 의견 감사합니다. 일단 오빠 결혼 준비 초반부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점들이 많았어요. 그때마다 오빠한테 왜 그래야 하는 거냐고 물었고 오빠는 벌써 시누이 짓 하느냐며 자기 결혼이니 참견하지 말라고 짜증을 냈었네요. 저도 여기 글을 자주 보는데 혹시나 저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시누이 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그 뒤로는 이해가 안 가더라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일도 이해는 안 갔지만 제 선에서 거절하면 끝날 일이라 생각을 했었고요. 댓글들 읽어보니까 그릇장만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다고 하는데 그럼 저는 저희 부모님께서 아셔야 한다 곧 결론을 냈습니다. 1,000만 원이나 필요한 그 일이 뭘까 싶어서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먼저 부모님이랑 다 얘기를 한 뒤에 오빠 들어오라고 해서 새언니 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님도 제 이야기를 듣고 많이 놀라시는 눈치였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치에 안 맞다 여기셨기에 오빠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보려고 했어요. 결국 얻어낸 답은 언니가 샤넬백이 갖고 싶어서 오빠랑 싸웠고 헤어지자는 이야기까지 나왔나봐요. 결국에는 둘이 이런 방식으로 1,000만 원을 구해 가방을 사자는 결론이 나왔나봐요.
죄송하다고 고개를 떨구는 오빠를 보면서 얼마나 등신같이 보이던지 사실 처음엔 뭐 저런 여자가 내 새언니로 들어오나 싶었거든요. 근데 저희 오빠도 별 다를 게 없는 같은 사람이었네요. 이번 일로 오빠한테 많이 실망했습니다. 아빠가 아무래도 예비 며느리는 정신 상태가 글러먹은 것 같은데 이대로 결혼해야겠냐고. 아빠는 지금이라도 물른다고 해도 아무 상관없다고 했는데 오빠가 그래도 좋다고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반대는 하지 않는 대신 저나 부모님 더는 힘들게 안 하고 피해주지 말라고, 어떤 기대도 하지 말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아빠는 거의 왕래 없이 살자고 하시는 쪽이세요. 그래도 아들 결혼한다고 좋아하셨던 부모님인데 결혼식 올리기도 전에 이런 일이 생겨서 부모님이 너무 속상해 하시네요. 정말 철딱선이 없는 오빠 없는 셈 치고 살려고요. 많은 조언으로 진실을 알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 그릇 때문에 빌려달라는 거 아닐걸요? 세상에 그릇 사고 싶다고 예비 시누이한테 1000만원 빌려달라는 미친 땡은 없습니다. 다른 걸 거예요. 부모님께도 말할 수 없는. 그런데 꼭 필요한? 근데 그거 오빠도 알걸요? 둘이 알고 그러는 거예요. 부모님께 말씀드리세요. 신박한 또라이 새언니로 얻기 싫으시면.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도 낭만캐스터와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